정재환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 영어.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34 한국 소개하기 들어가겠습니다. 34번째 에피소드는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나면은요, 뭐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겠어요? 예, 한국에 대해서 자랑도 좀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 우리나라 최고 막 이렇게 해,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를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훈련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미션 1,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미션 1인데,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 그러면은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인구는 얼마인지, 뭐 날씨는 어떤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소개를 영어로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제일 첫 문장 한번 볼게요. 뭐냐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국은 아시아의 극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줄 거예요. 이 극동 지역에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극동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 중동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 동남아시아 뭐 그죠?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의 가장 끝쪽이라 그래, 동쪽이라 그래서 극동 지역, 극동 아시아 이렇게 부르죠. 뭐 동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극동 지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극동이라는 말은요, 극도로 동쪽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극도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extremely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라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far east 이렇게 표현해요. far east. 그래서 far는 먼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east 동쪽. 이렇게 해서 이제 극동이라는 표현을 far eas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를 붙여가지고 Far East Asia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제 극동 아시아 또는 뭐 동아시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극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한국은 어쨌다고 아시아예요, 극동 지역이에요,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국은 위치해 있다, 그죠? 뭐가 어쨌다고 한국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Korea 뭐 사우스 코리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외국에서 의외로요, 사우스 노스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그죠? 알려주시면 좋고요. 사우스 코리아 is 위치해 있습니다. 뭐예요? 위치해 있다, 위치해 있다, 자리 잡고 있다. 요거를요 영어로요 be locate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be 수동태로 써서 be 플러스 located 이렇게 수동태로 써요. 뭐뭐가 위치해 있다는 표현인데 한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South Korea is located. 그죠? 이제 South Korea가 3인칭 단수니까 is located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locat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가 좀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없으면 안 되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locate란 단어는요, 위치시키다란 뜻이에요. locate라는 말은 자리 잡고 있다, 위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를 위치시키다.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여러분 이제 군부대에서 이런 작전 설명하고 그럴 때 이렇게 뭐 탱크를 막 위치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죠. 탱크를 들어서 이쪽에다 놓고 배는 이쪽으로 놓고 이런 거 있죠. 가져다 놓는 거. 그게 locate란 동사예요. 뭔가를 들어서 그 위치로 갖다 놓는 거. 그게 locate란 동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도 신이겠죠. 신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요 극동 지방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위치 당한 거가 되겠죠. 예, 이 사상이 좀 이상해. 서양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한국이 위치해 있다란 말은 locate 당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동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outh Korea is located.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아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어요? 아니면 극동 지역에 있어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이 뭐 극동 지역이 더 넓으냐, 아시아가 더 넓으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의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한마디로는 나 어디 산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서울이죠. 예. 그게 뭐 서울이 좁고 우리나라는 뭐 넓고 뭐 이거 떠나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도봉구 수유동에 삽니다. 그러면은 너 어디 살아요? 그랬을 때 도봉구요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수유리가 더 수유동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유동이죠, 그죠? 그래서 좀 작은 말부터 지역부터 우리가 영어에서 먼저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랬을 때 아시아예요 이러지 말고 극동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먼저 갈 거예요. 그러면 극동 지역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나요?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그냥 far eastern part. eastern이란 말은요 형용사예요. 동쪽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r eastern part 그러면은 가장 동쪽에 위치 있는 부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극동 지역이라 그래서 far eastern part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도 좋고 far eastern region이라는 단어도 좋죠. region, R-E-G-I-O-N 그죠?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뭐 그것도 좋고 area 이것도 좋죠. area 뭐 지역 그래서 뭐 A-R-E-A 그죠? area 이것도 좋아요. 오늘 우리 교재에는 Far Eastern Part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연습해 볼게요. 시작. South Korea 위치에 있어요. Is located 어디예요? In the Far Eastern Part. Far Eastern Asia 해도 되는데 자꾸 제가 Far Eastern Part. 됐죠?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그러면 가장 동쪽 끝에 있다고 하니까요. 어디에 가장 끝인데, 그죠? 어디에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아의 part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의 of Asia 붙이면 되겠어요, 그죠? 완성해 볼게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어디에요? In the far eastern part. 어디에 극동이에요? Of Asia. 연결해서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of Asia.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of Asia.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far eastern part of Asia. 이렇게 멋있게 소개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어렵다고요? 네, 그러면 그냥 far eastern part, far eastern Asia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또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있죠? 한국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보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을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South Korea is located. 여기까지는 똑같죠? 한국은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랬네요.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 뭐가 있죠? 그렇죠. between A and B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 들어는 봤죠. 네, 그래서 between China and Japan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또 이해시킬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어디예요? Between China and Japan.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한 번 더 시작. South Korea is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네, 이렇게 해서 뭐 두 가지로 다 위치를 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의 이제 위치를 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야, 니네 나라에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인구가 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있죠, 그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답할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당신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라는 말이 뭐예요? 인구, 사람 숫자죠. 인구라는 표현은요,
population 이란 단어가 있죠. population. 뭐 popular 그러면은 인기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바글바글 와글와글 인기가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population 그러면은 인구란 뜻이에요. 인구. population 알아두시고요. 그럼 당신의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는데요. 뭐 how many people 이렇게 뭐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뭐 how many people do you have in your country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how many people을 do you have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예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교재에 나온 건 뭐냐면 what으로 시작을 해요. 뭐예요? what 뭐가 뭔데? What is the population? 인구가 뭐냐고요? What is the population? 시작. What is the population? 인구가 뭐예요? 인구가 얼마예요? 이거를요 그냥 what is population 이렇게 가요. 우리 옛날에요 뭐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할 때요 how much is the fare 뭐 이렇게 안 하고 what is the fare 이런 걸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one way ticket이라고 그러면은 what is the fare for the one way ticket 이런 식으로 what is the fare 이렇게 갔었던 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what is the population? 인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하시려면요. 우리말로 자꾸 잘 이게 떠올리셔야 돼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인구가 뭡니까? 가격이 뭡니까? 좀 이상하죠. 이러다 보면 부작용이 우리말을 자꾸 이상하게 쓰는 그게 있어요. 우리말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한글 그 연구가 분들은 좀 저를 미워하실 텐데, 근데 영어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뭡니까? 시작. What is the population? 어디의 인구예요? Of your country. 니네 나라의 인구. 오케이, 시작. What is the population of your country? 시작. What is the population of your country? What is the population of your country? 이 popul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이제 말짱황이죠. 자, population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당신 나라 수도 어디예요? 그죠? 너네 나라 수도가 어디니? 우리말로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니네 나라의 수도는 뭐니?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라고요. 우리말로는 뭐 당신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요. 당신 나라의 수도는 뭐니? 이렇게. 그죠? 그럼 뭐로 시작하겠어요? What? 뭐야? 뭐가 뭔데? What is the 수도? 수도가 영어로 뭐죠? 수도. 머리 숫자, 머리, capital. 이 capital이라는 말이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래서 per capita, per, per. 요거는 뭐뭐 당이죠. 그 다음에 capita, capita, capita. 여기 이제 머리예요. 그래서 두 당이라는 뜻이에요. 뭐 두 당 얼마 할 때 그죠? per capita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캐피탈가 머리예요. 그래서 캐피털이란 단어가 이제 수도가 머리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예, 캐피털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캐피털 그러면은 그냥 머리의란 뜻이고요. 수도 그러면은 캐피털 시티까지 붙여주면 더 좋죠. What is the capital city? What is the capital city? 수도가 뭐야? 시작. What is the capital city? 시작. What is the capital city? 뭐의 수도요? 니네 나라에. 시작. What is the capital city of your country? 시작. What is the capital city of your country? 시작. What is the capital city of your country? capital, capital인데요. capital 이러면 돼요. 그래서 What is the capital city of your country?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은요. 당신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뭐 Our capital city is Seoul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물어보고 나서 또 이제 날씨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나라 기후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이러는데 하나 좀 여러분 구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날씨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기후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교재에도 제가 써놨지만 날씨는 고날의 날씨고 기후는 1년을 통틀어서 평소 날씨죠. 그래서 당신 나라 기후가 어때요? 이런 표현인데요. 이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연중 날씨가 어떻느냐? 뭐
항상 따뜻하냐? 아니면 사계절이 있느냐? 뭐 이런 그죠?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날씨라는 거는 지금 비 오냐? 지금 맑으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지금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진 않아요. 대체적인 기후가 어떠냐는 게 궁금하죠. 그죠? 필리핀의 기후는 어때요? 덥고 습하죠. 그러나 안 덥고 안 습한 날도 있을 거야. 날씨도. 그죠? 그러나 기후는 덥고 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라의 기후는 어떤가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뭐 어떤가요? 하고 물어봤다 그래서 how부터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또 니네 나라의 기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뭐야? What? 그다음에 뭐가 뭔데? What is the 기후? 기후는 영어로 뭐예요? 기후. climate. climate. C-L-I-M-A-T-E 클리마테라고 써놨는데 climat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 is the climate? 시작. What is the climate? 시작. What is the climate? 기후가 뭐야? 시작. What is the climate? 너네 나라의 기후가 뭐야? 시작. What is the climate of your countr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요. 야, 니네 나라 날씨가 어때?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이죠.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가는데, 야, 니네 나라 날씨 어떠냐 요새? 이런 표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now?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What is the weather like? Weather like 이런 표현을 써요. What is the weather like? 그 날씨가 뭐와 같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물론 그 like를 빼셔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넣어서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뭐와 같으냐? Like what? 뭐와 같은 거야? Like what? 이거죠. what이 앞으로 나와서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들어가요. 날씨가 뭐와 같습니까? In your country. 니네 나라에서. 언제? Now.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하나 더 챙겨두시면 좋죠. 니네 나라 지금 날씨가 어때? 시작. 뭐와 같은 거야? 시작.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now? 시작.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now? 시작.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now?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있죠.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북선도 있고 해시계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말 한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한글의 우수성이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우리가 사실은 한글 덕분에요. 세종대왕 덕분에 인터넷하고 컴퓨터 하기 정말 쉬운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타자 하나 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나라 엄청 빨라요. 영어도 굉장히 빠르지만 우리말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굉장한 메리트를 갖게 해줘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한글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 언어를 우리가 Korea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글자는 Korean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글자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Korean alphab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알파벳. 이제 알파벳은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자 체계를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Korean alphabet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더 줄여서 한마디로는 그냥 한글이죠. 한글. 한글은 우리가 하는 말과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자는 한글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Korean alphabet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자랑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을 빌려온 거 아니에요. 중국 거 가져온 거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언어와 글자인 한글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갖고 있다. We have. 됐죠? 뭘 갖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언어와 글자.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네 자신의 이거 뭐로 표현하죠? 그죠? My own, your own,
our own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거 own이란 말 O-W-N 뭐 누구누구 자신의 란 뜻이죠. 그래서 my own 하면 내 자신의, your own 하면은 네 자신의, our own 하면은 우리 자신의. 그래서 we have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우리는 우리 자신의 language와 언어와 알파벳을 갖고 있어요. 시작. We have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시작. We have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그게 뭔데? 한글. Which is 한글. 예, which is를 안 써도 되는 교재에는 안 써져 있지만 넣으셔도 좋아요. We have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which is 한글. 이렇게 which is 한글. 이거 뭐 관계대명사 쓰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즉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많이 쓰이니까요. 뭐 which is 한글 하셔도 좋고 아니면 which is 떼버리고요. 그냥 동격으로 처리해도 돼요.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컴마 한글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컴마라는 말 하실 필요는 없죠. 뒤집어도 되죠. We have 한글. 우리는 한글을 갖고 있어요. 뭔지 모르죠? 동격으로 뭐예요?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We have 한글. We have. We proudly have. 우리는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We proudly have 한글, our own language and alphabet. 이렇게 뭐 뒤집어서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글 자랑 꼭 하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저 유럽 같은 데들 알파벳을 거의 다 비슷하게 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한글의 이 책에는 자음 모음 뭐 이런 책에는 아주 독창적이고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랑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이번에는요 한복을 좀 자랑해 볼 거예요. 한복. 그 단아함이라 그러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예쁘고 고운 거. 이거는 우리 한복이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죠? 한복이라고 해도 되지만 전통 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상이에요? 불리는 의상이죠. 뭐라고 불려요? 한복이라고 불려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전통 의상을요. 하나의 전통 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전통 의상이죠? 한복이라고 불리는 한마디로는 불리는 뭐라고 불려요? 한복으로.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겠죠. 그죠?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시작. We have. 뭘 갖고 있어요? 전통적인 의상. 전통적인이란 말은 traditional이란 단어가 있죠. tradition 하면은 전통이고요. traditional. 그다음에 의상, 이 옷이잖아요. 그래서 뭐 clothes 해도 되고요. clothing 해도 되고. 이 clothing 요거는요. clothing. 요거는 의상을 입는 방식 정도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clothing. 요거는 옷 입는 방식. 그렇고 cloth. 요게 이제 옷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한복 좀 길고 이렇게 좀 뭐예요? 좀 특별하게 좀 입는 의상이기 때문에 dress라는 표현을 썼네요. 우리 교재는. 그죠? We have 뭘 갖고 있어요? A traditional dress. 시작. We have a traditional dress. 그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드레스예요? 부르다는 call이죠. call. 근데 이 드레스는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called 불리우는 뭐라고 불려요? 한복. 바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 그 Secret Grammar의 목적보 만들기 거기 보시면은 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목적보의 수동태 이런 걸로 해서 오형식의 수동태 만들기인가? 그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자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시작. We have 뭘 갖고 있어요? A traditional dress. 근데 그게 불려지는 거죠? 어떤 거? called 불려져요. 뭐라고? 한복.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조금 어려운데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We have a traditional dress called 한복. 시작. We have a traditional dress called 한복. 시작. We have a traditional dress called 한복. 이렇게 해서 한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소개하면 really? What kind of dress is that? 무슨 종류의 드레스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 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여성용 한복에는 저고리라 불리우는 짧은 재킷과 치마로 불리는 긴 스커트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미션 1으로 해서 기본적인 소개하기를 연습을 해봤어요. 여기서 나왔던 문장들 여러분들 잘 암기해 두셨다가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를 널리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또 활동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